7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부터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좀 달라진 점은 이제 앞쪽에 좀 제주 경마가 좀 몰려 있고 뒤쪽에 이제 서울 경마가 좀 몰려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야간 경마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상 경주를 지금 토요일 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주 하이라이트는 이제 금일 7경주로 치러지는 경기도지사배 3세 안마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지사배 경주가 이제 하이라이트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야간 경마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뭐 배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달라지는 거는 없는데 다만 이제 라이트가 켜졌을 때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주로 변수가 좀 있다라는 거, 이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1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2세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데뷔전을 치르고 있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2세마들은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필이 성장을 해서 3세마가 됐을 때, 글쎄요,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런 혼전 구도의 편성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경마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 마필 자원들이 좀 풍성해진다. 이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어떻게 말하면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런 서울 경마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들도 물론 뭐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도 있고 한 3마필 정도가 이제 실전 경험을 가진 마필들인데 향후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이 서울 1경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마필은 결국 6번마 내길의 캡틴입니다. 자, 이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앞선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끈끈이 좀 버텼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편성 자체도 뭐 신말의 편성을 논하기는 어렵죠. 편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좀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도 내길의 캡틴이 선행 내진 선입, 다시 말해서 앞선 전개를 좀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직전과 좀 달라진 점은 직전에는 인기 9위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고, 이번 경주는 아마 인기 뭐 1, 2위를 다툴 마필이기 때문에 타 마필의 집중적인 견제를 좀 받을 것이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이 내길의 캡틴을 좀 강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주 같은 편성에서 뛰었던 이 4번마 서울 최강자도 절대 허투루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직전 경주 인기마였습니다. 인기마였는데 이제 평범한 출발을 하고 라스트 탄력은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좀 아쉬움을 좀 남겼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이제 임다빈 기수를 지금 교체하고 출전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 경주에는 초반에 조금 빨리 붙일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걸음은 발휘할 수 있다죠. 자, 여기에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라운더탑, 또 라운 시리즈죠.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마필이 데뷔전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외곽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다면 앞선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이 4번마 서울 최강자, 6번마 내길의 캡틴, 11번마 라운더탑,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 마필의 경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세 마필이 결국은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신마 경주, 루키원 경주에서 좀 배당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이 저배당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보여지는 능력으로는 이렇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1번마 송암스카이입니다. 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선행이죠.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어쨌든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 김동수 기수 좀 부드러운 말머리를 하는 기수이기는 하지만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강하게 초반에 치고 나갈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송암스카이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이끄는 가운데 인기마 세 마필이 선입권 전개를 하게 되면 글쎄요, 송암스카이가 어쩌면 전개상으로 조금은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마필들도 지금 이 2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하루하루가 걸음이 성장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이 마필들이 직전 경주 대비 또는 뭐 주행심사나 조교 때의 모습과 또 얼마나 달라졌을지 현장 상황도 필히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내길의 캡틴, 11번마 라운드탑, 4번마 서울 최강자, 결국 뻔한 인기마입니다. 여기에 복병으로 보는 1번마 송암스카이, 만약에 이마필이 선전을 한다면 저는 좀 배당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 따라서는 배당마를 축으로 놓고 좀 배당을 노리는 그런 배팅 전략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글쎄요, 기복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부진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아직 전적들이 그렇게 많은 전적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부진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편성 자체로 보면 중하 편성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발력이 막강한 그런 마필이 있는 그런 편성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선의 혼전도가 상당히 조금 높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반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행복여왕이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로 보입니다. 일단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요. 그나마 여기서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거기에 2억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하게 치고 나갈 가망이 높죠.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는 마필들이 있는 경주가 아니다 보니까 버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저는 이 마필을 이렇게 뒤로 돌리지는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마필이 누리고 있는 인기만큼의 어떤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나중에 마번을 압축은 하겠지만 이 행복여왕이라는 마필은 아예 충마로 가거나요, 아니면 아예 빼버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배당을 노리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터질 것 같은 경주다라고 한다면 아예 빼고 가야 되는 경주고, 그냥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정하지를 못하겠는 마필이고요. 제가 왜 이 2번마 행복여왕을 좀 이렇게 믿지를 못하냐 하면, 일단 9번을 나온 마필입니다. 그리고 입상의 경험이 없는 마필이죠. 4창만 3번을 한 마필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 전개로 봤을 때는 최근의 경주에 비해서는 전개가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고, 좀 편성이 많이 좀 약해졌다. 이것 때문에 이 행복여왕이 인기마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행복여왕, 그리고 6번마 예지몽, 10번마 파인데이, 이 세 마필이 제가 봤을 때는 선행 후보군입니다.
근데 이 6번마 예지몽이요. 자, 직전 경주 인기마였습니다. 인기마였는데 7번 게이트에서 김초록 기스가 스타트가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 예지몽이 선행을 가던가, 뭐, 앞선에 마필 하나 정도 보내놓고 뒤에서 바로 따라가는 그런 전개를 했어야 되는데, 스타트가 실패를 했죠. 그 전의 모습을 보면 버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순발력은 보였었던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에 하정훈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솔직히 이 마필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치고 볼 거란 얘기죠. 여기에 이 10번마 파인데이,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꾸준함, 이거는 분명히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하연 기수 뒤에서 추입으로 막 밀고 올라오고 이것보다는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이긴 하지만 빠르게 앞선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세 마필이 경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됐을 때 저는 솔직히 10번마 파인데이가 오히려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번마 행복여왕이 조금 불리한 전개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인데, 물론 전개를 이 2번마 행복여왕이 무조건 치고 나가서 초반에 선행을 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라면 2번을 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10번마 파인데이가 휘감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2번을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앞선이 이렇게 마지막 그 끝걸음 무뎌지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역시 가장 유리한 마필은 9번마 가나드림입니다. 자,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한 번에 3착을 한 마필인데, 자,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좀 문제가 있는 마필이지만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마체가 좀 작죠. 41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내 발전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단거리에서는 근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또 하나는 제일 아쉬운 말 11번마 네모 스프릿. 제가 이 마필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좀 많이 했던 마필인데 계속해서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뒷심은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의 호기를 좀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에 이 4번마 성은 라이징. 자, 이 마필이 지금 저는 이제 4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을 넣느냐 맞느냐 갖고 지금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현장 상황입니다. 이 주행 심사 모습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데뷔전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데뷔전에서 보여준 이 스타트 능력이 저는 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은 라이징도 좀 빠르게 앞선에 붙여서 선입권 전개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는 말이다. 왜? 아직 보일 거름 다 보여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현장 상황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가나드림, 10번마 파인데이, 11번마 네모스피릿,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행복영을 추천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기마를 복병마로 놨을 때는 뭐 아니면 돕니다. 충마를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빼든가. 그래야지 배당에 환수가 가능한 그런 배팅이 가능합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뭐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이 웬만한 편성에 간다면 복병마 되기도 힘든 저는 솔직히 그런 마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편성 이 경주 편성을 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핸디캐퍼들이죠. 상당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섞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결국 인기마는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인기마가 그럼 믿을 수 있는 인기마냐면 그게 아니고 밀려서 인기마입니다. 이 말이 너무 안 될 것 같으니 이 말이 될 것 같다. 이거지 이 말이 강해서 된다.
이런 마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자신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런 경주는 좀 관전은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잘만 하면 또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기 때문에 쉽게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결국 보이는 게 인기마입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샤프 선샤인, 6번마 익스펙트, 7번마 골드마이티, 10번마 빛나는 금성, 한 2대 마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는 선행 후보군이요, 이 2번마 바로 챔피언입니다. 이마필이 지금 능력 부진으로 2개월 출전 정지를 받고 지금 출전하니까 9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순발력을 좀 보였던 경주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마필이 선행만이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바로 챔피언이 지금 선행 후보군이다. 자, 하위군의 좀 단거리 경주, 단거리 경주에서 어쨌든 앞선을 나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이 선행 후보군이다. 자,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역에 출전하는 여러 마필 중에서 아주 엉뚱한 말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마필 선행 못 가, 선행 갈 수 없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마필이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필이 마지막까지 좀 버티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은 인기만 싸움에서 좀 끝날 가망이 조금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번을 보면 1번마 샤프 선샤인, 6번마 익스펙트, 7번마 골드 마이티, 10번마 빛나는 금성, 이 네 마필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마필은 이 10번마 빛나는 금성입니다. 자, 직전 경주 발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필이 조금 변화가 왔다. 제가 지난번 경주, 이 6월 18일 경주 예상을 할 때도 인기 바닥권이었던 마필이었죠. 이 마필을 가지고 이 마필이 조금 변화가 온 느낌이고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빛나는 금성의 입장에서는요, 지난 경주보다 이번 편성이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외곽에 밀려는 있지만 어차피 이 마필이 선행을 가는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마지막 뚝심을 발휘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10번마 빛나는 금성을 축으로 좀 전개를 해 나가면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딱 눈에 보이는 걸로만 봐서는 이 게이트 1번 게이트에 있는 샤프 선샤인이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그나마 지금까지 좀 해봤던 모습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샤프 선샤인 정도고요. 오히려 저는 인기 1, 2를 다툴 6번마 익스펙트보다는 7번마 골드 마이티가 조금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합니다.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이 중에서도 10번마 빛나는 금성, 이 마필에 좀 더 주목하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2번마 행복한 몸마, 5번마 오키드밸리, 그리고 7번마 음파 마운틴, 11번마 그랜드 파워, 이렇게 네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절대 강자 없는 혼전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이기 때문에 과연 전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 마필의 능력은 비슷하니까. 자, 일단 2번마 행복한 문막은 지금까지 9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주술한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뛰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5군에 승군을 해서 조금 고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고전의 이유가 앞선에 잘 붙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5월 7일 경주에서 좀 달라진 모습, 그리고 근성까지 보강된 모습을 보였고, 자, 직전 경주에서는 좀 아쉬운
삼착을 하기는 했지만 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게이트에서 송재철 기수가 이번 경주 역시 선행 아니면은 선입 전개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개에 이점이 있는 거고요. 자, 5번마 오키드밸리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기수로 보면 믿음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은 더 뛰는 마필인데, 자, 승분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편성만 잘 만나면 분명히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비교적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왜? 이번 경주가 앞선이 막 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서 아주 날카롭게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 있는 경주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7번마 음파 마운틴은 1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윤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마필이 이 1300m 경주 거리 경험도 좀 갖고 있고요. 기록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저는 마지막 한 발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음파 마운틴을 가지고 선행 경합을 갔을 때 얘기입니다. 선행 경합을 가면 몸싸움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도윤 기수가 이 7번마 음파 마운틴을 가지고 꾹 참는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주고 선입군의 꽃자리에만 자제할 수 있다면 저는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은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11번마 그랜드 파워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조상범 기수 상당히 부드럽게 말머리를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16번을 나와서 4번의 준우승을 한 게 다이기 때문에 솔직히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는 마필이고 더 나올 걸음이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 그랜드 파워가 초반에 좀 강하게 앞선을 좀 붙일 수 있는 전개를 지금 만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근성을 좀 발휘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 맥을데이, 예술이야 이런 마필에 이어서 3착을 지금 차지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에 맥을데이나 예술이야가 나왔다면 당연히 우승 후보죠. 물론 예술이야와는 그 우승을 차지한 맥을데이, 예술이야와는 조금 착차는 있었어요. 근데 뭐 착차가 그렇게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한 3번 정도 차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편성에서는 이 그랜드 파워가 절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외곽이라는 단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마필은 저는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싸움을 하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은 상당히 좀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해볼 만한 승부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네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1300m 경주거리에서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입상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주의 흐름이 조금은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뒤따라오는 추이블 능력을 발휘할 마필들이 올라올 시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행복한 문막, 11번마 그랜드 파워, 5번마 오키드밸리,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음파 마운틴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700m 전체 연합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00m 경주에 출전하는 5등급 마필들인데 좀 기복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이 뭐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꾸준함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고요. 이 앞선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선행 순발력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보이질 않는 경주입니다.
이 1700m 경주에서 앞선을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마필들도 특별히 눈에 띄지를 않고 나름 뒷심을 좀 보유한 마필들은 있는데 항상 시간과 거리가 아쉬운 그런 마필들이 많았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은 이 3번마 PNSI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레이팅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제가 지금 이 PNSI를 지금 노리는 이유는 선행입니다. 어차피 선행 갈 수 있는 후보군이 많지 않은 경주예요. 그럼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고 그나마 지금 이 편성에서 조금은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맛필이 3번마 PNSI고 바로 그 뒤를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6번마 클럽D로 보여집니다. 이 클럽D는 아쉬움이죠.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2번에 3착을 한 마필인데 분명히 보여줄 걸음은 더 있고 막판 뒷심은 상당히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초반 전개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좀 고전 아닌 고전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형군을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 올라온 이효식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선의권에서만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마지막 뒷심은 분명히 발휘할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이 5번마 신의 반전 이 마필이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로 보여지고 직전 경주 이 1700m 동거리에서 앞선 전개를 하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필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다시 한번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데 2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싸웠던 마필들이 여기에 나온 다른 마필들보다는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다라는 게 있고 이번 경주 기습 선행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저는 이 5번마 신의 반전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가버리면요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3번마 PNSI가 좀 어려운 전개가 될 거고 거꾸로 PNSI가 앞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신의 반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송지철 기수가 과연 1700m라는 경주거리에서 어떤 전개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입상마의 향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복병권에서 보는 마필은 4번마 쇠약꽃입니다. 자, 이 마필이 벌써 5세가 됐고 19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더 보여줄 걸음이 있대라든가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원래는 선행도 가고 선입도 되는 좀 전개가 좀 자유로웠던 마필인데 최근에 이 모습을 보면 스타트가 잘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마필이 만약에 컨디션이 좀 살아나서 앞선에 붙일 수 있다면 마지막에 끈끈함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1700m 경주 거리에서 발빠른 마필이 없는 상황 그렇다라고 한다면 게이트의 2점으로 앞선을 좀 빨리 붙였을 때 전개가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데 이 마필도 지금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55kg라는 부담 중량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담 중량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이 4번마 세아꽃은 좀 인기권에서 밀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전개를 할 수 있는 견제 없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마필들도 스타트는 잘 안 되지만 뒷심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존도도 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지만 솔직히 뭐 이 말 저 말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신의 반전, 3번마 PNSI, 6번마 클럽D,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세화꽃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한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아마 1번마 나인이글, 2번마 플라잉스타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위에도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4번마 썬더블루라든가 8번마 럭키바운스, 그리고 추임력을 발휘할 7번마 송암 드래곤 등이 지금 관심권의 마필입니다. 자, 1번마 나인이글,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한 번에 3착. 계속해서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마필이죠. 직전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승군전에 지금 나왔는데, 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할 듯 보이지만, 순발력, 다시 말해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힘을 내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직전 경주, 지금 같이 나오는 럭키바운스한테 졌고, 클럽디한테 졌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죠. 이 마필 입장에서는. 승군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승군전이란 부담은 안고 있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게이트에 2점도 안 왔습니다. 자, 2번마 플라잉스타는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막판 뒤집기를 했던 마필이죠. 근데 그 당시 경주가 뭐 그렇게까지 편성이 뭐 강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편성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승군전을 갖는 이 두 마필한테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경주인데, 이런 거죠. 이번마 플라잉스타는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고, 바로 다음 경주에 지금 나왔는데,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서 인기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좀 무너질 가망이 좀 많았는데, 저는 이 이번마 플라잉스타는요, 앞선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1번마 나인이글도 솔직히 게이트가 1번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나인이글이 선행을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마 나인이글이 선행을 가게 되면 외곽 쪽에 있는 선행 마필들의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좀 앞선 마필들이 좀 많아지는 경합 상황이 되는 경주가 된다면 올라오기 딱 좋은 말은 이 7번마 송암 드래곤이죠. 선의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선행 경합을 피하고 간다면 전개로선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상규 기수라는 겁니다. 직전 경주 역시 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우승을 차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승군전이라는 부담, 그리고 앞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그런 경주 편성에서 이상규 기수의 기승술로 과연 추입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느냐. 다만 송암 드래곤의 입장에서 장점이라면 출주 두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 뚫고 올라올 시간은 있다. 그리고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이 점은 좀 좋기는 하지만 이상규 기수의 말머리로는 저는 조금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경주에서 보는 마필은 뭐냐 하면 6번마 허니펀치입니다. 자, 어쨌든 직전 경주 졸전을 펼치기는 했지만요,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거든요. 투혼 특급, 나올천지, 아이스크림, 이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에서 인기 2위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마 팬들이 이 마필은 그래도 능력이 있어라고 인정을 했었던 마필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직전 경주가 5월 21일 경주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허니펀치가 늑발을 했지만 마지막에 무서운 탄력으로 뚫고 올라오는 추입의 진수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경주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 허니펀치라는 마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모았던 게 직전 경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선행 일변도로 입상을 많이 하는 마필들은 경마팬의 뇌리에 그렇게 깊이 박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진짜 멋있게 바닥에서 추입해서 올라온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 그 마필은 뇌리에 깊게 박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마필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우리나라 경마에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다 들어오는 그런 마필에 베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 6번마 허니펀치를 보는 이유는 이 허니펀치나 7번마 송암 드래곤, 이 두 마필은 질주성이 좀 비슷한데 기수의 차이라는 거죠. 유승환 기수와 이상규 기수. 기수의 차이고, 이 마필은 앞선이 좀 두터울 수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 뭐 썬더블루라든가 럭키바운스가 2번마 플라잉스타나 1번마 나인이글을 자력으로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 대신에 경합은 할 것이다. 그러면 앞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막판
외곽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허니펀치다.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들어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은 좀 안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뭐 8마필 추천하기 때문에 딱 3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2번마 플라잉스타, 1번마 나인이글, 6번마 허니펀치. 이 3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3세 안말 별정 A형 2000m 전체 13마필이 출전하는 경기도지사배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약간의 좀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 3세 안말 3세 안말은 거의 이 6번마 이 즐거운 여정, 10번마 라운 포레스트, 11번마 라운 자이언트, 거의 뭐 이 세 마필이 매번 경주에서 인기를 독차지했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요, 결론적으로 이 6번마 즐거운 여정, 이 마필이 가장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승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 이점도 갖고 있고, 자기의 그 근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말의 향후 앞말 여제가 될 수 있는 저는 여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속해서 다실바 기수가 이제 오크스배와 루나스테이크스배를 다 우승을 했는데 저는 경기도지사배도 즐거운 여정이 좀 우승컵을 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원정 경기라는 거, 이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저는 이 6번마 즐거운 여정의 능력이 좀 한 수이다. 그리고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 10번마 라운 포레스트와 13번마 라운 자이언트, 어느 순간 이 두 마필은 역전이 돼버렸죠. 원래 라운 자이언트가 훨씬 더 강하다고 했던 마필인데 지금은 라운 포레스트 쪽에 조금은 더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마필 중에 어느 한 마필이 이제 후착을 차지할 것이냐, 이 싸움으로 보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딱 두 마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5번마 점순이고와 12번마 원더풀 슬로우. 자, 5번마 점순이고는요, 레이팅이 지금 38입니다. 레이팅이 38이라는 얘기는 이제 국산마 4군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레이팅 상으로만 보면 뭐 즐거운 여정이 지금 레이팅 80이니까 2등급 꽉 찼죠. 라운 포레스트 65, 그리고 라운 자이언트 74. 그러니까 레이팅으로만 보면은 두 단계 이렇게 앞서 있는 마필들과 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레이팅이 점순이고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게, 최근 두 경주가 다 루나스테이크스배와 오크스배란 말이죠. 대상 경주에 나와서 성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팅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점점 적응을 해나가면서 이 마필이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막판 뚝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앞말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 강자들과의 편성에서도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 마필이 외곽에서 날아올 수 있는 그림이 가능하다. 즉 앞선에서 막 치열한 경합 상황이 벌어지고 치고받는 가운데 즐거운 여정이 앞선의 마필들을 다 정리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점순이고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자, 12번마 원더풀 슬루는 솔직히 배당의 메리트는 조금 반감이 됐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 이 13호 원더풀 슬루를 3착 내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장래 발전 기대치 무궁무진한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공까지는 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만약에 늦발을 해도요, 끈끈하게 따라붙으면서 올라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연속 기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월 13일 날 이 모닝 프린스한테 원더풀 슬루가 졌는데 이 경주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늦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원더풀 슬로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배당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배당의 메리트는 없는데 이 12번만 원더풀 슬로가 저는 막판 뒤에서 날라올 수도 있다. 그러면 라온 시리즈의 마필들의 아성을 좀 깰 수 있는 마필이 원더풀 슬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두 마필을 좀 보고 있고, 이 3번 게이트에 있는 이 닥터 오스카 직전 경주가 최은경 기수는 정말 아쉬웠었죠. 예스 퍼펙트를 가지고 지난주에 대상 경주 우승을 하나 했는데 느닷없이 유현명 기수의 석세스 마초가 날라오는 바람에 분루를 삼키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에 이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경주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경주거리 2000m 그리고 원정 경주 버티기는 좀 만만해 보이지는 않지만 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마필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이 6번마 즐거운 여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을 좀 갖고 있고요. 후차권에서는 이 10번마 라온 포레스트나 13번마 라온 자이언트, 이 라온 시리즈의 마필 중에 한 마필이 좀 입상에 좀 근접해 있지 않느냐라고 보지만,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점순이고와 원더풀 슬루선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솔직히 저는요, 배팅을 권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요즘 대상 경주들이요, 아주 저배당으로 가거나 아주 엉뚱하게 들어와서 고배당이 나오거나 막 들쭉날쭉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거를 믿고 배팅하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팅을 권하지는 않는데, 다만 뭐 소액으로라도 좀 분산 배팅을 좀 해보고 좀 재미로 배팅을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6번마 즐거운 여정을 축으로 놓고 가는 경주입니다. 축으로 가고요. 이 12번마 원더풀 슬루, 그리고 5번마 점순이고, 그리고 저는 10번마 라온 포레스트보다는요, 오히려 13번마 라온 자이언트, 이 세 마필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혼전기가 다분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필들이 좀 앞선 전개를 좀 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초반 난타전입니다. 그럼 이 난타전 속에서 과연 누가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자, 전개를 이렇게 잠깐 보면요, 자, 1번마 MJ 포인트, 2번마 도깨비, 7번마 피닉스 서브, 9번마 강력한 지금, 아마 이 네 마필 정도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 뒤에 붙어서 6번마 광치기, 8번마 투혼 특급, 11번마 몬스터 파워가 강하게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하면서 뭉치는 그림이 나오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9번마 강력한 지금, 이 마필은 계속해서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선행이 일변도의 마필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가서도 마지막에 버티지를 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근성이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 다만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이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7번마 피닉스 서브가 최근에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지금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레이팅 50으로 지금 꽉 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인 경주 전개를 좀 펼칠 가망이 높은데, 만약에 선행에 성공한다면 버틸 가망이 높을 거고요. 경합 쪽으로 빠졌을 때 힘한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예 순위권 밖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마필이고, 자, 이번마 도깨비는 역시 뭐 미국산 외산마라는 장점은 있지만 18번을 나와서 2착 2번 한 게 다이기 때문에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1번마 MJ 포인트는 이 게이트의 이점이죠. 게이트의 이점은 좀 안고 있고 좀 될 듯 말 듯한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가기는 가겠지만 어쨌든 선행 경합이 벌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마지막에 무너질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요, 이 선의권에서 좀 빠르게 앞선을 나가볼 수 있는 이 6번마 광치기, 8번마 투혼 특급, 11번마 몬스터 파워, 이 세 마필한테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광치기는 최근 연속 우승을 하면서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고, 최근에 이 막판 뒷심이 상당히 좋아진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의 거리만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로 상태죠. 과연 주로 상태가 추입이 가능한 주로 상태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투원 특급은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추천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다실바 기수가 직전 우승에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승군전이다 보니까 2kg의 감량 이점이 있고요. 또 요즘 제일 핫한 이 33조 서인성 마방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근성이 있는 마필이고, 막판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앞선에도 붙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요,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다루기가 힘든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솔직히 장래 발전 기대치는 저는 제일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고, 자, 11번마 몬스터 파워는 기본적인 잠재력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7번을 나서 2번의 우승을 했는데, 데뷔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마필이죠. 근데 승군 이후에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빅투아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저는 앞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8번마 투원 특급이나 11번마 몬스터 파워, 물론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들은 한두 번의 이 군 이동은 있을 수 있는, 자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경합 상황에서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앞선을 막 압박할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고요. 앞선에 뛰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7번마 피닉스 서브가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버틴다면 이 마필 정도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몬스터 파워, 8번마 투원 특급, 6번마 광치기,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피닉스 서브,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 구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은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보시면 이 3번마 세네 파워풀, 4번마 컴플리트 엔젤, 6번마 매직 그레이스, 이 세 마필 정도가 좀 앞선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3번마 세네 파워풀은 이제 승군 이후에 조금 그 순발력을 크게 발휘는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네 파워풀은 좀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이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은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잘 하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그냥 자기 걸음 정도만 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앞선을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막판 뒷심이 그렇게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4번마 컴플리트 엔젤이 최근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4연승에 도전을 하는데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4kg의 감량 이점도 안 왔고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 4번마 컴플리트 엔젤이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매직 그레이스는 약간의 좀 기복성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에 성공을 하면 좀 버티는 마필이고 앞선에서 조금 멀어지는 전개가 가능하면 뒤에서 올라오는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6번마 매직 그레이스는 초반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컴플리트 엔젤과 맞서서 경쟁을 한다면 해볼 만한 거고 만약에 매직 그레이스가 컴플리트 엔젤보다 앞선 전개를 하게 되면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6번마 매직 그레이스가 선행을 가고 4번마 컴플리트 엔젤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거꾸로 4번마 컴플리트 엔젤이 앞을 가고 매직 그레이스가 따라가는 전개 또는 두 마필이 경합을 하는 전개가 나온다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은 좀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선위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말이 5번마 하이하이하고 7번마 더리퍼입니다. 자, 5번마 하이하이는 벌써 5세가 돼버렸습니다. 기본적인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마필이고요.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스타트가 잘 안되는 마필이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타트 능력은 갖고 있는데, 이 마필이 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초반에 좀 강하게 밀고 나와서 선행 또는 선입 경합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막판 뒷심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필은 장출 기수가 이 하이하이를 가지고요, 초반 승부보다는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겠다는 생각 갖고 가면 뒷심을 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어떻게 푸느냐인데,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하이하이가 만약에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 막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출 기수 입장에서는 이 하이하이라는 마필의 기본 능력을 좀 믿고 꾹 참고 마지막 한 발을 쓴다는 생각 갖고 기승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적이 가능한 거고, 자, 7번마 더 리퍼는 제가 뭐 이 마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일단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승군전이죠. 승군전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죠. 6kg씩이나 내려갔고, 이 마필은 앞선과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에 5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아예 경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전개가 상당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보면 제가 추천하는 마필들이 이 4번마 컴플리트 엔젤이나 6번마 매직 그레이스, 7번마 더 리퍼가 다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다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끼리 손잡고 들어온다. 그것도 선행력 마필들이 1400m에서 따당으로 들어온다.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 마필을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능력대로 저는 좀 생각을 하려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컴플리트 엔젤, 6번마 매직 그레이스, 5번마 하이하이,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더 리퍼,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4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 전체 11마필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이 8번마 해운대 갈매기, 이 마필을 중심으로 전개를 좀 풀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 8번마 해운대 갈매기가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두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 한 번의 3착. 상당히 좀 양호한 성적을 보였고요. 직전 승군전 1700m에 나와서 이제 선행을 가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줬던 그런 경주죠.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이 이마필은 이제 선행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조교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8번마 해운대 갈매기보다 안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중에 이 3번마 히든브레인이나 4번마 걸작드림 이 두 마필의 순발력도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8번마 해운대 갈매기는 이번 경주 편성이라면 꼭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입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행을 간다면 좀 더 손쉬운 좀 우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8번마 해운대 갈매기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3번마 히든브레인이나 4번마 걸작드림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마필은 솔직히 마지막에 버틸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1400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 6번마 콩코드 퀸이나 7번마 악동아르고도 상당히 좀 빠르게 붙일 거기 때문에 8번마 해운대 갈매기가 선행을 가고 이 네 마필이 선위권에서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되면 다 무너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올라오기 딱 좋은 말은 5번마 화시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마 화시벽은 지금 6세가 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마필이고,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도 지금 5kg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경주 조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흐름이 빠르고 어쨌든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화시벽이 노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전개입니다. 전개. 앞선의 마필들이 막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 속에서 힘 한 배에 실패했을 경우 뒤에서 근성을 가지고 날아올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이 바로 화시벽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결국 해운대 갈매기가 저는 앞선을 가든가 아니면 선입권 바로 뒤에 붙여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걸작드림이나 히든브레인 둘 중에 한 마필이 해운대 갈매기보다 앞에 쓸 수 있다면 저는 그 마필이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해운대 갈매기가 선행을 간다면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은 따라오기 힘든 경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4번마 걸작드림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발력은 해운대 갈매기에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는 마필이지만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뒤로 돌리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해운대 갈매기, 5번마 화시벽, 4번마 걸작드림,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히든브레인,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